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배터리주 주간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월 15일 수요일 종가 기준, 공매도 잔고 비중 1월 13일 월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4.44%, 공매도 0.55%,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비중 28.63%, 공매도 0.1%고요.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9.48%, 공매도 잔고 코스피 2위 종목으로 공매도 잔고 비중은 2.44%입니다. LG화학 외국인 비중 33.59%로 0.07%포인트 전주 대비 올랐고요. 공매도 잔고 0.03% 미미합니다. 에코프로비엠 11.66% 외국인 비중이고요. 공매도 잔고 3.11%로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에코프로 외국인 비중 20.13%, 공매도 잔고 2.46%, 코스닥의 3위입니다. 나노신소재 9.21% 외국인, 공매도 0.39%, SK이노베이션 외국인 14.13%, 공매도 0.19%, 금양 외국인 10.5% 비중이고요. 공매도 잔고 0.18%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비용 감축만으론 생존 어려워 중국 물량 폭탄에 배터리 업계 방전 위기입니다. 중국발 물량 공세와 시장 수요 감소로 역대급 위기를 맞이한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지난해 4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3사 영업 적자 합계만 최대 7,5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달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라 1분기 영업적자 폭이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255억 원의 잠정 영업적자를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삼성 SDI, SK온의 영업적자 합계는 7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 SDI의 4분기 영업적자는 1,000억에서 2,000억 원, SK온의 영업적자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규모로 예측되는데요. 이는 합계 6,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 2023년 4분기에 비해 1조 3,500억 원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전기차 캐즘에 따른 적자 공포가 커진 배터리 업계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특히 위기 탈출은 결국 중국의 파고를 넘어야 가능한데요. 중국의 배터리 물량 공세는 내수 시장을 넘어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국내 배터리사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사는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력 차별화와 포트폴리오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파우치형, 원통형에 이어서 각형 배터리 생산까지 외연을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제작이 쉽고 안정성이 높은 각형 배터리 선호도가 높아져 여기에 진출한다는 전략이죠. 삼성 SDI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SK온도 4분기 적자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 자체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전환해 현대차 그룹용 배터리를 양산하며 수요처 맞춤형 생산량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업황 속에서 배터리주들은 다가오는 2월 MSCI 리밸런싱에서도 편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엔캠, LNF, 에코프로머티, LG화학 우선주 등 2차 전지주들이 편출 예상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 밖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포스코 DX 등까지 포함하면 2월 MSCI 리밸런싱에서 7개 종목이 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HD 현대미포, LIG 넥스원 등 조선, 방산 2개 종목이 새롭게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위, 그로스 리서치, 전구체 글로벌 수요 폭증, 에코프로 머티 수혜 전망입니다. 그로스 리서치는 전구체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전구체의 미국 수출이 제한된다면 국내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주형 그로스 리서치 연구원은 전구체는 2차 전지의 성능과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화합물로 양극재 원가의 약 70%를 차지해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며 전 세계 전구체 수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예정이지만 한국의 전구체의 국내 수요 대비 자금률이 20%를 밑돌아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 양극재와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IRA 세액 공제를 위해 전구체 생산지를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며 미국이 중국 전구체를 배제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스 리서치는 국내 전구체 업체 중 에코프로 머티 등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에코프로 머티는 2차 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 및 판매와 전구체의 원재료인 황산 메탈 재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은 전구체 등이 83.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3위, LG엔솔, GM 얼티엄 셀즈, 비아노드 인조 흑연 대규모 계약, 북미 공급망 확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GM 합작사 얼티엄 셀즈가 노르웨이 비아노드로부터 인조 흑연을 공급받습니다. 비아노드는 현지 시간 15일 GM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조 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인조 흑연을 납품하며 비아노드의 인조 흑연은 얼티엄 셀즈의 차세대 배터리 양산에 쓰이게 됩니다. 비아노드는 고객사 위치를 고려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북미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세부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북미 공장 생산 규모는 연간 약 8만 톤으로 목표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약 15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얼티엄 셀즈는 이번 협력을 통해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할 뿐 아니라 IRA의 수혜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흑연은 암석에서 채굴하는 천연 흑연 대비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습니다. GM은 북미산 광물을 우대하는 IRA에 대응해서 현지 광물 기업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캐나다 리튬 업체 리튬 아메리카스에 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0억 원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위, 전기차 캐즘 극복 보조금 1조 5천억 원, 2차 전지에 7조 9천억 원 금융 지원입니다. 올해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올해 7조 9천억 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캐즘,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국산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하고 2차 전지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현재 전 세계 신차의 10분의 1, 국내 기준으로도 4.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2021년 정점으로 그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화재 우려와 충전 불편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이러한 수요 둔화로 투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보급 확대에 올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판매가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면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의 20%에 해당하는 116만 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제조사 인센티브 등을 더하면 혜택은 836만 원까지 늘어나서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4,164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도 전폭 지원합니다. 2차 전지 분야 정책 금융 규모는 7조 9천억 원으로 전년 6조 원보다 31.7% 확대됐습니다. 2차 전지 핵심 광물 관련 재련 기술 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세액 공제 30에서 40%와 투자 세액 공제 15에서 35%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정부가 배터리 4대 소재 가운데 하나인 음극재에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보조금을 통해 중국산 음극재보다 50%가량 비싼 국산 음극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극재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휩쓸고 있는 시장인데 미국이 중국산 흑연 음극재 규제를 2년 뒤쯤 강행할 수 있다고 시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했던 국내 유일의 음극재 제조업체 포스코퓨처엠은 30% 미만인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올해 21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8.3%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한편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에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위 ESS용 배터리 수출, 전기차용 첫 추월, 캐즘 버팀목 구실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 셀 수출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ESS용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금액은 29억 6,800만 달러, 약 4조 3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기차용의 수출 규모 11억 7,200만 달러, 약 1조 7천억 원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ESS용 배터리 수출이 전기차용보다 많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ESS용 배터리 수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던 반면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56%나 급락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 감소 원인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산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확대, 핵심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 등이 지목되고 있죠. 반면 ESS는 AI와 친환경 바람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지탱하는 데이터 센터는 항상 전력 공급이 끊겨선 안 되기 때문에 비상용 대용량 배터리 역할을 하는 ESS 설치가 필수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역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ESS가 필수인 산업입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ESS용 배터리 수출 증가는 배터리 업계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